지금부터 양자 얽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게시글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이 양자 얽힘에 대해서 조금 개념적인 1단계와 또 그 다음에 수학적인 증명들이 들어가 있는 2단계로 구분해서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얽힘은 대부분 앞에서 양자역학 이전에 배운 디락 브라켓 노테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앵귤러 모멘텀 어디션 같은 그런 기본적인 거를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최대한 개념적으로 설명하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앞에 나온 내용들의 복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양자 얽힘은 퀀텀 인탱글먼트라고 그러죠. 양자 컴퓨터와 양자 정보의 바탕 원리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할 텐데 제1강, 이번 1강에서는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양자 중첩 현상은 양자 물리에서의 독특한 현상인데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태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섞인 모듐, 믹스드 앙상블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듐의 연산자 평균을 우리가 모듐 평균이라고 그러고 그걸 나타낼 때 이제 밀도 연산자가 필요한데 덴시티 오퍼레이터라고 그러죠.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자 상태라는 거는 고전적인 상태하고 크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양자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상태는 그 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기 이렇게 교실이 있다 그러면은 교실 안에는 이제 뭐 책상도 있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죠. 근데 그 모든 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이 개를 단순화해 가지고 사람만 생각을 하고 사람의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뭐 등등 있을 수가 있는데 사람의 위치만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렇게 하나 개로 표시하면은 그 X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1차원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1차원 X에서의 위치 그거를 나타내는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양자역학적인 상태. 여기서는 디락의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표현했는데 이걸 우리가 캣이라고 부르죠. 이걸 캣. 그 다음에 이쪽에 왼쪽에 있는 걸 우리가 브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브라켓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힐버 스페이스에서 벡터에 해당하기 때문에 캣은 벡터처럼 내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은 이러한 캣하고 브라를 서로 이렇게 내적을 하면은 복소수가 된다. 그래서 요거의 정의는 이 파이라는 캣하고 psi라는 브라가 있다고 그러면은 psi 스타, 그러니까 ps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되는 함수죠. 그 다음에 파이 x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대까지 x, 모든 x에 대해서 적분한다. 그래서 그 값은 복소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중첩 현상이 이제 양자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고전 물리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인데, 예를 들자면은 동전이 바닥에 놓여 있을 때 양자역학적인 상태로는 동전의 바닥이 그 위가 이렇게 앞에 위에서 보이는 상태. 그 다음에 동전의 뒷면이 위로 보이는 상태. 그래서 각각을 파이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상태로 표현을 하면은 일반적인 그 동전이 바닥에 놓였을 때 상태는 여기서 푸사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파이 플러스라는 동전의 앞면이 위인 상태, 위로 나와 있는 상태, 파이 마이너스라는 동전의 뒷면이 위로 나와 있는 상태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제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슈레딩거가 고양이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고양이냐면은 이렇게 밀폐된 방 안에 독극물이 놓여 있고 방사능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동위원소가 방출이 되면은 이 망치가 이 독극물 든 병을 깨가지고 독극물이 나와서 고양이가 죽게 되죠. 그래서 지금 방사능이에서
이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고양이가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죽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밀폐된 방을 열어보기 전에는 그 고양이의 상태는 이 두 가지 상태에 중첩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살은 상태와 죽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문을 열고, 밀폐된 방의 문을 열고 관찰하면은 뭐 살아있는 상태든가 죽은 상태든가 둘 중에 하나로 될 텐데, 그 전까지 이렇게 중첩되게 존재를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퀀텀 슈퍼포지션, 그 양자역학적인 중첩은 양자 물리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고전 물리적인 현상하고는 구분이 된다. 고전 물리에서는 이게 중첩돼서 존재할 수가 없죠. 뭐 고양이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이게 중첩된 상태로는 존재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미시 세계에서 스핀이 2분의 1인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전자는 스핀이 2분의 1이죠. 그래서 스핀이 2분의 1인 경우는 우리가 보통 S는 2분의 1로 표시를 하는데, 이 경우에 스핀이 이렇게 이제 2분의 1이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제 스핀은 우리가 업 해가지고 M 값이 2분의 1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자기 양자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가면 스핀이 이제 다운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2분의 1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디락-브라 계수로는 업 또는 다운인 경우는 디락-브라 계수는 이렇게 내려가는 해설표소 다운표소. 그래서 일반적인 스핀의 상태는 우리가 그 스핀의 상태를 측정하기 전에는 이렇게 업인 상태하고 다운인 상태의 1차 결합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그 이 전개 계수 C 플러스하고 C 마이너스는 복소수인데 그 절대값의 자성을 합하면 1이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C 플러스의 자성은, 절대값의 자성은 업일 확률이고 C 마이너스 절대값의 자성은 다운일 확률이니까 업일 확률과 다운일 확률을 합하면 1이 돼야 되겠죠. 뭐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전자가 상태에 할 테니.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상태에 중첩된 상태인 결합으로 주어진다. 일반적인 상태. 그 이제 슈레딩거 고양이나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자 상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상태들의 1차 결합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 얽힘은 뭐냐? 양자 얽힘은 이제 퀀텀 인탱글먼트라고 그러는데, 퀀텀 인탱글먼트는 이 두 개의 개가 서로 얽혀 있어 가지고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탱글먼트는 양자 정보, 그 다음에 양자 계산에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인탱글먼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양자 정보나 양자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양자 물리의 또 다른 엄청나게 중요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아까는 조금 전에는 스핀 하나만 생각했는데, 스핀이 두 개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은 두 개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스핀의 구조를 우리가 삼중항과 단일항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스핀이 2분의 1인 경우 이렇게 이제 하나 있는데, 두 개의 스핀이 2분의 1인 경우는 이 스핀 1과 스핀 2에 이제 결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토탈 스핀, 총 스핀을 하면은 양자역학적으로 앞에서 앵귤러 모멘텀 어디션에서 배웠죠. 두 개 2분의 1, 2분의 1 더하면은 1이 되거나 0이 됩니다. 토탈 스핀이. 그래서 1이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1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삼중항, 스핀 트리플렛.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자기 양자 수가 1이죠. 이 경우에는 1과 2 두 전자가 모두 다 업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업. 해서 이게 합치면 1이 되는 거고, M이 0인 경우는 두 가지가 존재해요. S가 스핀이 1일 때도 M이 0인 경우가 존재하고, 스핀이 0일 때도 M이 0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핀이 1이면서 M이 0인 경우는 우리가 C1, 제로로 표시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1번이 업, 2번이 다운 하고 1번이 다운, 2번이 업인 경우에 중첩으로 주어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플러스로 이제 하는 게 스핀 3중항의 경우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전부 다 두 개 다 이렇게 두 개 다 다운일 경우입니다. 스핀 전자 1과 전자 2가 두 개 다 스핀이 다운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단일항의 경우는
이게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m이 0인 상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0, 0 이런 경우에는 스핀이 1번이 업, 2번이 다운, 그 다음에 1번이 다운, 2번이 이거는 S 이퀄 1, M 이퀄 0인 경우하고 같지만은 여기는 플러스고 요거는 마이너스. 왜 그러냐면은 요거하고 요 상태하고 S 이퀄 1, M인 0인 상태하고 S 이퀄 0, M인 0인 상태는 서로 직교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 곱하면은 내적하면은 0이 돼야 됩니다. 직교하니까. 그래서 이건 플러스가 되면 이건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토탈 m이라는 거는 m1 더하기 m2. 이 경우에 2분의 1, 요게 2분의 1이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0이죠. 이것도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이니까 0이죠. 이것도 그렇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 0, 0. 이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요. 이 경우는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에서 플러스. 이 앞에서 앵귤러 모멘텀 어디션에서 우리가 아꼈던 거고. 왜 스핀 단위라고 그러냐? 요거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단위라. 요거는 S가 1인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트리플릿, 삼중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탱글드 스테이트라는 거는 뭐냐? 이 경우에 이제 S 이퀄 1이고 M이 0인 경우도 이렇게 있었고, S 이퀄 0, M이 0인 경우도 이렇게 주어졌는데, 앞에서. 이 경우에 이제 각각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죠. 그 경우에 이제 요 싱글리트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C00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업, 다운, 빼기, 다운, 업입니다. 그래서 M은 이 경우에 항상 0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스핀이 0이니까 M은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M은 항상 0이 돼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측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스핀 1은 오른쪽으로 가고 스핀 2는 왼쪽으로 이제 전자 두 개가 그렇게 이제 분리돼서 움직일 때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데서 1번 전자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의 스핀이 업이 나오면은 왼쪽으로 가는 2번 전자의 스핀은 항상 다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번을 다운으로 측정이 됐다. 이게 다운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게 2번은 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측정을 하면 이 두 상태의 중첩된 상태 중에서 업이 나온 경우는 이 상태에 해당하죠. 다운이 나온 경우는 1번이 다운이면 이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1번이 업이면 2번은 다운일 밖에 없죠. 그 다음에 1번이 다운으로 측정이 이 상태에서 1번이 다운이면 2번이 업이 상태밖에. 그래서 이게 이 두 개의 전자가 얼마나 떨어졌든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걸 서로 얽혀 있다는 겁니다. 1번과 2번의 스핀 상태는 얽혀 있다. 스핀 단위. 스핀 뭐 3중항에서 S 이퀄 1, M 이퀄 0인 경우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해 스핀 단위량의 경우에 얽혀 있고 참고로 요 스핀 3중항에서 이런 경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경우는 우리가 얽혀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업한 거하고 업한 경우에 서로 곱하기 텐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업하고 텐서곱으로 표현할 수 없죠. 이런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텐서곱으로 1번과 2번 상태의 텐서곱수로 표현되지 않는 이런 상태만 우리가 인탱글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얽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얽혀 있는 상태는 스핀이 각 개가 그러니까 개 1번이죠. 1번 전자, 2번 전자 각 개들이 서로 텐서곱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중첩 상태를 우리가 인탱글드 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탱글 된 거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뭐 지구에서 이 전자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서로 스핀 단위량으로 결합돼 있다가 둘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분리돼 가지고 하나가 뭐 달까지 간다고 한들 거기서 측정된 전자의 상태가 스핀 업이면 이쪽 지구에 있는 거는 다운 여기서 업이면은 여기는 업이면은 다운이고 다운이면 업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양자 정보에서 또는 양자 계산에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모듐이라는 거입니다. 똑같은 상태로 이루어진 개를 우리가 모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스핀이 업인 상태들만 잔뜩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스핀이 업인 이제 그런 순수 모듈이 되겠죠. 퓨어 앙상블이 되고, 그 다음에 업인 궤도 있고 다운인 궤도 이렇게 적당히 섞여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섞인 모듈. 이거는 중첩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순수 모듈 알파와 베타가 같은 비율로 섞인 모듈은 이 psi가 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기술될 수가 있느냐? 답은 아니. 이 개는 순수한 그 중첩된 하나의 개지 이렇게 섞인 모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psi가 알파 플러스 베타인 두 가지 중첩된 경우는 하나의 상태이지 결맞지 않은 두 상태가 서로 독립된 상태가 섞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섞인 모듈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섞인 모듈을 이제 그 개의 섞인 모듈으로 이루어진 개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게 모듈 평균 나타내는데, 모듈 평균이 이제 앙상블 에버리지인데, 그 앙상블 에버리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밀도 연산자의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스피너 알파라는 모듈 순수 모듈하고 베타라는 순수 모듈이 섞여 있는 경우, 각각 반반으로 섞여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지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앙상블 이제 에버리지가 이제 모든 평균인데, 자, 이제 각 순수 모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각 순수한 개들로 이루어진 그 모듈분들을 알파 i, 그러니까 i는 이제 뭐 여러 개가 있겠죠. 1, 2, 3, 4 이렇게 있고, 그 존재 비율을 pi라고 하면은 그 존재 비율은 이제 확률이 되니까 그 pi들을 다 합친 거는 1이 돼야 되고, pi는 확률이니까 0에서 1 사이에 존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섞인 모듈에 대한 관측 가능량, O의 측정값 평균은, 그러니까 O라는 관측 가능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퍼레이터죠. 오퍼레이터, 연산자. 그게 있다고 그러면은 이 각 순수 모듈들이 이제 알파 i들이라는 순수 모듈들 각각에 대해서 요거의 기대값을 구해가지고 각각의 순수 모듈의 존재 비율을 곱해서 더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모듈 평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O라는 관측 가능량한 측정값의 기대값 평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모듈 평균, 앙상블 에버리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밀도 연산자는 이 앙상블 에버리지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해서 들여오느냐. 자, 이제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관측 가능량 5의 고유 상태와 고유 값이 이렇게 주어졌다 합시다. 그러니까 AN이 고유 상태고 그 고유 값이 AN이다. 그러니까 AN 캣하고 AN 고유 값이죠. 그래서 N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에서 배운 양자각적 지식이 필요하니까 2단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념 설명으로 안 되고 요거 이제 수식적으로 우리가 요거를 증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은 요거였죠. 요거를 다시 쓰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쓰냐면은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조건, 그러니까 AN 캣 브라는 그걸 다 더하면 1이 된다는 거는 요게 이제 컴플리트 세트를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태들을 이렇게 다 오퍼레이터인데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 이거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n 대신에 m으로 썼죠. 여기서는 n 그대로 썼고, 그러니까 요거 서메이션 요게 1이고 요게 1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1 하면은 알파 i 5 알파 i 앞에 했던 요게 나오죠. 요거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AN이 5의 고유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걸리면 AN이라는 고유값이 나오겠죠. AN이 고유값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N이 남겠죠. 여기처럼. 그래서 AN, AM 하면은 이게 이제 고유 상태니까 서로 직교하니까 델타 MN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AN 델타 MN이 되고, 요거를 거꾸로 쓰면은 알파 I AM은 AM 알파 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써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PI는 그대로 써준 거고 확률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델타 mn, m하고 n이 같아야 되니까 서메이션 이제 3개가 2개가 되죠. pi, an, mn. 그 다음에 여기 m이 n이 되니까 an 알파 i.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니까 an 알파 i의 절대값의 자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경우는 an이 5에 우리가 지금 관측하는 5의 고유 상태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알파 i라는 그 모듈 순수 모듈들의 각각의 존재 확률에다가 그거하고 an의 고유값, an 상태의 5에 대한 고유값, 그 다음에 an과 알파 i의 내적의 절대값의 자승이 바로 이 모든 평균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는 우리가 이 an이 5의 고유 상태인 경우에 지금 했는데, 그 5의 그러니까 연산자 5의 관측 가능량을 우리가 연산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연산자 5의 고유 상태들 우리가 기저로 본 거죠. 그러니까 컴플리트한 기저로 본 건데, 그 고유 상태가 아닌 기저들을 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고유 상태가 아닌 기저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AN이 아니라 BN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이거죠.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BN, BN에 MN을 더하면 1이 되겠죠. 이거 1, 요거 1이니까 아까 AN 대신에 BN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BN을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여기로 가져온 거예요. 요걸 여기로 가져오고, 요거 여기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다 쓴 겁니다. 그냥 바꿔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밀도 연산자 롤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pi 하고 알파 i, 알파 i, 캣브라 이렇게 쓰면은 그게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죠. 요거하고 요거. pi, 알파 i, 알파 i. 요게 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bn, bm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pi, 알파 i, 알파 i가 로로 들어가고 요게 여기로 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만히 보세요. 이거는 bn, bm이니까 서메이션 m이니까 매트릭스 로의 매트릭스가 이제 nm, bn을 기존 했을 때 로의 매트릭스 성분들이 nm으로 나타날 텐데 nm이고 요거는 5의 기대값의 성분들이 mn이잖아요. 그러니까 mn을 서로 이제 곱해서 mn 곱하고 해줬으니까 매트릭스 곱이죠. 로라는 매트릭스, 5라는 매트릭스 곱인데 mn은 곱이니까 매트릭스 곱이고 nn은 지금 그거 똑같은 걸 해줬으니까 트레이스가 되는 거죠. 트레이스가 되니까 바로 로하고 5를 두의 연산자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그거에 트레이스를 취한 값이 바로 5라는 연산자의 기대값이 평균값이 기대치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할 건 요겁니다. 5의 expectation value는 5하고 로를 곱한 거에 트레이스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로는 여기서 밀도 연산자입니다. density operator.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섞인 모둠의 밀도 연산자 로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그 연산자 5에 대한 그 주어진 섞인 모둠의 측정값 평균, 즉 모든 평균, 앙상블 에버리지를 밀도 연산자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다. 즉 5의 기대값은 로 곱하기 5의 트레이스로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어떤 기제를 쓰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트레이스 로로 줄 수가 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BN이 이제 아까인 경우는 아까하고 같이 되겠지만은 이 경우도 결국은 이제 요 경우도 아까의 일반적인 그러니까요. 그 기저가 5의 고유 상태가 아닌 경우는 이제 고유 상태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니까 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5의 이게 만약에 AN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하고 똑같이 주어지겠죠. AN이면은 뭐
로가 이거니까 알파 i 하고 pi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해보면 이게 똑같은 게 나올 겁니다. 똑같은 게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어떤 연산자, 그러니까 측정 가능량이 있다면 그 연산자의 어떤 섞인 모듐에 대한 기대값은 그 모듐, 섞인 모듐의 밀도 연산자하고 그 연산자의 곱해가지고 트레이스를 취한 거다. 여기서 트레이스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두 개 곱한 거에 트레이스를 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트레이스를 취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밀도 연산자는 이제 이 일반적인 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왜냐하면은 양자역학적으로 순수한 계는 많지 않죠. 만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섞인 모듐인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 물리적인 특성을 알려면 우리가 밀도 연산자가 밀도 연산자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밀도 연산자의 특성을 보면 에르미트 연산입니다. 허미션이다 그 얘기죠. 로 되거는 로다. 그러니까 PI 아까 로가 PI 알파 I 이렇게 주어졌었죠. 그거에 대거를 취하면은 PI는 확률이니까 요거는 0에서 1 사이의 확률이니까 실수니까 뭐 대거해도 변하지 않고 요거 대거하면 요게 요걸로 오고 요걸로 요렇게 되겠죠. 대거가 되면.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 대거는 로다. 그러니까 덴시티 매트릭스는 이게 에르미트 연산자다, 허미시안이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 덴시티 매트릭스 트레이스는 항상 1이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덴시티 매트릭스 로의 어떤 의미의 그 기저 BM에 대해서 하면은 트레이스니까 MM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로가 PI 알파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이제 다시 쓰면은 이걸 이쪽으로 보내고 이걸 이쪽으로 보냅시다. 자, 그러면은 BM이죠. BM은 1이죠. 이게 컴플리트니스 하니까 기저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이 돼가지고 알파이는 각각이 1이죠. 각각 1이니까 결국은 서메이션 PI가 되겠죠. PI를 다 더하면 1이니까 결국은 1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스는 밀도 연산자의 트레이스는 1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강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